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21 사업의 LIG 넥스원이 전자전장비, 항전장비를 공급하기로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LIG 넥스원의 유도무기 첨단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시너지도 기대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LIG 넥스원은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비행제어 컴퓨터, 무장관리 컴퓨터, 생존체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가 도입될 경우 AI 전술참모, MR 기반 운용 통제 기술 등을 추가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유도무기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전투기는 대부분 미국 보잉과 록히드 마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서 연동 문제로 유도무기 개발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KF-21 전투기라는 국산 전투기 플랫폼으로 다양한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공군전력의 발전 방향과 국산 해외 수출 관련 세미나에서 KF-21 전투기가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해외 수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엔진과 같은 핵심 구성품 독자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투기 부품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능 개량을 통합 업그레이드를 더욱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시장 수출 점유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엔진 국산화 비율은 약 84%로 머지않은 미래에는 전투기 엔진 100% 국산화에 성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산 터보엔진 평가 시험을 빠르게 마치고 개발을 완수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엔진 국산화를 시작으로 모든 부품을 국산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 방산시장에서 수급에 문제되는 상황이 없도록 디테일한 부품 하나하나 모두 한국 기술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유럽의 한 군사 매체는 동북아시아 외교 정세 및 군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동북아 지역은 야생과 같다며 외교 정세와 군사력에 대한 약육강식이 세계 어느 곳보다 강하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워 주목하는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첨단 군사무기 기술력을 필두로 육군, 해군, 공군의 군사력을 계속하여 증강시켜 나가야 합니다. 강대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다른 국가에 의지하기만 한다면 결국에 이것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무기 국산화와 자주국방에 대해 계속해 열망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외국산 무기만을 구입하며 무기종속국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를 떠올려 본다면 정비에 대한 어려움과 부당한 가격 인상 등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소국에서 벗어나 군사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종속국에서 벗어나 모든 무기 플랫폼 국산화라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추가 생산 라인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라인 확장에는 KF-21 전투기는 추가적인 발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큰 몫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KF-21 전투기 생산이 완벽히 완료되는 시점인 2030년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KF-16 전투기가 퇴역하며 약 40년간 운용돼 노후화된 전투기의 대체 전투기를 생각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아도 KF-21 실전 배치와 맞물려 많은 노후화된 전투기체를 가진 국가들의 전투기 교체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2030년을 기준으로 5에서 10년 전후를 보더라도 KF-21 전투기와 비슷한 가성비를 갖춘 전투기 모델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전투기들을 대체할 유일한 대체 모델은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투기 생산 라인은 더욱 많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국산 F-35 전투기가 존재하겠지만 F-35 전투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되는 F-35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은 불안합니다. 또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운용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군에게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KF-21 전투기가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세계는 항공방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1년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했습니다. 당시 4억 달러의 작은 규모였지만 이 첫 수출이 대한민국 항공기 수출의 신호탄이 되며 K방산을 빠르게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이는 지금까지 220여 대의 항공기를 해외에 수출하며 88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이제는 KF-21 전투기를 개발하며 세계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KF-21 파생형인 함재기와 전자전기 개발까지 나선다고 공표하며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영국 역시 한국산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유럽연합과 함께 협력 개발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완성한 적이 있는데요. 항공기술을 총집결시켜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고 치명적인 유지비와 부품 결함 등으로 현재까지도 이는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대로 운용되는 기체는 영국 내에서도 불과 몇 개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의 항공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라팔 전투기를 개발한 프랑스에게 빠르게 추월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영국에서는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템페스트 사업은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지불하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용 요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만족스러운 성능의 기체가 출고되기 어렵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공동계약 체결 이후 현재는 일본이 급속도로 열애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참여해도 얻을 것이 없으며 일본 미쓰비시의 기술적 역량이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협력을 이어갈수록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영국이 한국과 방산협력에 대해 3차 형식으로 논의 중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실제 성능 테스트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현재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협력국으로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가 먼저 나서 KF-21 전투기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유지비 문제로 퇴역하게 된다면 6세대 미래형 전투기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메꾸기 위해서도 KF-21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럽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익히 영국 국방장관의 신뢰성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KF-21 편대비행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산 항공기의 영국 수출이 성사된다면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공개하며 그동안 개발해온 성능에 대해 검증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테스트 정황상 실전 타격 비행과 무장 탑재량 수준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연구 성과를 이 기회에 대외적으로 일부 공개하며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 세계 국방장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어 유럽에서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던 폴란드가 한국산 항공무기 대량 구매를 한 번 더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폴란드의 KF-21 클래스의 국제 비행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유럽에는 파일럿 양성 교육기관이 없어 대부분의 파일럿들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동유럽 파일럿들은 한국의 비행학교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폴란드 군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과 KF-21 전투기의 기술력이 들어간 FA-50 개량형 추가 도입 기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도 성공했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KF-21 전투기까지 운용 가능한 고등비행 교육을 수료한 조종사들은 자대의 배속되어 훈련기가 아닌 실전에 운용되는 전투기로 오랜 시간 동안 기종 전환 및 작전 가능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폴란드의 KF-21 도입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데요. 만약 KF-21 전투기까지 폴란드에서 도입하는 순간 교육 훈련의 부담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양상기관 또한 현 교과 과정에서는 27주가 걸리지만 8주 훈련 과정을 통해 KF-21 전투기처럼 고등 조종사로 전환이 가능해지며 훈련 기간을 19주 가까이 감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협력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유럽 지역 내 파일럿 훈련 소요를 충당하게 된다면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 활성화까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단순 판매가 아닌 공동협력의 시작이라며 FA50 수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꽃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더욱 크게 주목받고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물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연계와 수출은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 방산의 생산성 향상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에 적용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이란 2000분의 1인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미래형 전투기 조립 시스템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에 존재하는 전투기 조립 방식 중 가장 최신형의 스마트 팩토리 최첨단 기술력입니다. 이러한 전투기 생산 라인인 파스 시스템 도입이업은 대한민국 전투기 생산성을 가장 크게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은 KF-21 전투기는 물론이고 한국형 수송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립 방식은 디지털 형식으로 3차원 공간에 설정된 좌표를 따라 위치를 잡아가는 초정밀 시스템인 만큼 기존 사람이 해오던 방식과 달리 조립 공정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 요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최소한의 조립 오차율은 항공기를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분야 최고의 선두로 달리게 되었다는 것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생산력이 뛰어난지 몸소 실감시켜주는 기술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 드릴링 로봇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 전투기 생산이 더욱 수월해졌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웹진에서는 KF-21 전투기의 개통시험 등을 진행하며 가상 전투기가 비행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며 최첨단 메인 컨트롤을 포함해 한국이 직접 개발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가 있었는데 조종석 앞에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과 동아시아 공격권을 똑같이 스캔한 장면이 나와 대한민국의 응축된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무기체계까지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실물 시험 모델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현재 무장통합 지원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국산 전투기 수출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으나 해외 수출국의 매력적인 신형 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한국산 전투기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비공개 시험 발사 영상이 일부 유출되어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사일 및 무기 공개 과정을 살펴본다면 한국이 충격적인 속도로 무기를 공개했던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무기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밀리에 물밑 개발을 어느 정도 이루어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번 ADD의 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실물 공개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 시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ADD에 따르면 아직 이번 에어쇼 현장에서 공개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완성된 버전이 아니며 항공기에 탑재하는 무장은 무장 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 작업뿐만 아니라 비행시험에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사일을 완성하기 전 더미 모델을 먼저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025년부터 총 3회 비행시험을 진행하여 안정화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로 한국산 항공전투기가 빠르게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완벽하게 장착하고 해당 시험을 성공한 것은 물론 이제는 공대지 통합무장에 대한 확신을 세계 유수 국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요. 특히 카이는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방산전시회 WDS와 드론쇼 코리아에서 KF-21 유인 전투기와 무인전투기, 다목적 무인기를 융합하고 초소형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신개념 공중전투체계를 공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사우디가 한국의 전투기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오랜 기간 중동 패권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 우주를 미래 대결의 장으로 파악하고 우주기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우디에 자체 연구개발한 위성들을 역제안했습니다.
향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카이는 항공에 이어서 해외 우주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동시에 미래 먹거리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카이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후속 모델인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논의 중인데, 카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즉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가 적용된 군용위성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수출이 된다는 소문이 진실이라는 신뢰성에 박차를 가하는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최근 한국과 미국이 진행한 비공개 회담이었는데요. 당시 회담에서는 KF-21 전투기의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희망했던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결국 한국의 KF-21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뜻이며, F-35 전투기를 UAE에 지급할 수 없다고 언급한 미국 역시 이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 자리에서 FA-50과 KF-21 등 전투기는 물론 각종 국산 무기의 수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밀이지만 중요한 건 미국과의 회담이 치러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내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 국장은 회담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한국이 대외군사 판매를 할 경우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동맹국의 방위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 쪽 수출까지 확대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특히 이전부터 언급되었던 중동 석유보국 UAE는 KF-21 전투기 수출국으로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UAE는 한국에 매우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KF-21의 공동개발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미납한 사실이 전세계 방산시장에까지 알려지자 UAE에서는 그동안 관심만 보여주었던 KF-21에게 정식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방위장비 획득을 담당하는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국가안보실로 서신을 보냈는데,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신 납부하고 KF-21 프로젝트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군사매체와 아랍뉴스 채널에서는 UAE가 KF-21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개발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에 미납된 분담금을 대신 낼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방사청은 이를 부인했었지만 폴란드의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측 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여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KF-21 전투기 공동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투기 공동생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 과정에 의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한편 UAE가 그 자리를 대신할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KF-21 전투기 구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과거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도입해보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제대로 당해본 후 중국산 무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아해했고, 중국은 방산무기계의 큰손인 아랍에미리트에 관심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아랍에미리트 협동작전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UAE 공군이 J-20 도입에 대해 고민하던 것은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매체에서 분석한 내용을 본다면 UAE가 정말 중국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약한 소리만 내던 UAE가 정말 중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닌지 미국 입장에선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미국 입장에선 아직 아랍에미리트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F-35 전투기 도입을 허가하기에 다소 애매하게 그동안 꾸준히 협력해온 한국과 논의를 한 것인데요. 군 현대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가 절실한 아랍에미리트는 과거부터 미국 측에 F-35의 구매를 요청했던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UAE를 신뢰할 수 없었고, 아랍에미리트 자국 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빌미로 F-35가 수출될 시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진심으로 5세대 전투기가 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답변을 받고서 곧바로 중국산 장비의 수입을 중지하고 이미 사용 중인 장비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해당 중동국에게 F-35 수출을 끝내 승인시켜주지 못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가 급해진 UAE는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고 미국으로부터 F-35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세계 방산 무기 시장의 구세주로 등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벌어지면서 당장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방공망을 강화시키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때문에 이미 천궁2를 도입한 UAE가 LSAM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UAE는 천궁2를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과 수입한 국가로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인 4조 원의 계약을 맺은 바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천궁2에 대한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LSAM 역시 방산업계의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해당 K방산에 만족한 아랍에미리트는 KF-21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방한을 위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섰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이 탑승한 UAE 대통령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을 때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호위를 했었던 만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과 공군 전투기 호위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데는 UAE가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는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에 웃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입장에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지금 석유 부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자신들 방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가 이제 보니 이용만 당했기에 충격이 2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UAE의 제안이 당혹스럽기도 했겠지만 매우 솔깃하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해본 결과 저렴한 가격은 둘째치고 성능면에서 너무 형편없었는데요. 결국 기대에 부풀었던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비밀 회담을 결과 알게 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UAE는 국방비 지출 세계 12국이며 GDP 대비 약 2.7%의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탄약을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중동은 과거부터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어왔기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내전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수많은 인구와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무기 개발에 이미 도가 튼 상태이며 이제는 얼마나 빠르게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진들은 KF-21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필두로 진행될 대한민국 방산무기들의 놀라운 수출 성과가 기대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